35세에 은퇴해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월급의 80%를 저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이죠.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를 의미하는데요. 경제 그리고 돈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파이어족에 대해 다룬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어린 나이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저축을 해서 결국은 일하지 않고도 투자 수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파이어족이라고 검색만 해도 사례나 팁, 요령 등을 공유하는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파이어를 실제 달성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어느 정도의 회의적인 시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짜 은퇴 시기는 현실적으로 60대는 되어야 하며 이조차도 불가능하여 실제 70대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023년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의 약 26.4%만이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5%는 은퇴 자산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족은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파이어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오해도 많고 파이어족 지지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 후 젊은 나이에 선상에서 24시간 파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파이어족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퇴란 직장 생활하며 돈을 모아 60대쯤에 커리어를 그만두고 그동안 쌓아둔 자산으로 노후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 예상 수명, 그리고 은퇴 후 연간 지출 금액을 알면 필요한 자산 규모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까지 일을 하고 은퇴한 뒤 95세까지 산다고 하고 매년 필요한 생활비는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수익률 4%, 매년 인출 금액 5천만 원, 인출 기간 30년, 95세의 원금이 0원이 된다는 계산하에 총 8억 6,500만 원을 65세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계산이고 인플레이션이나 세금 같은 변수는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는 꽤 유용합니다. 그래야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은퇴와 마찬가지로 파이어족의 목표 역시 생활 가능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부채를 최대한 빨리 갚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서 자산을 키우는 방식을 의미하죠. 하지만 파이어족은 이 은퇴 자금을 훨씬 이른 시점, 즉 보통 30대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말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금액을 모아야 하고 그 자금을 훨씬 더 오랫동안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진짜 의미의 경제적 자유란 투자 수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원금을 깨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예시는 95세쯤에 자산이 바닥나는 걸 전제로 한 것이지만 파이어족은 4% 룰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4% 룰은 예전에 저희 채널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년 투자 자산의 4%만 인출한다면 30년간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투자 자산의 4%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최소 30년간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은 은퇴 후의 기간이 3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4%가 아닌 3% 룰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론상 평생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일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전략이죠. 계산도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천만 원을 쓰고 싶다면 5천만 원에서 0.03을 나누면 약 16억 7천만 원의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금액을 30대 중반까지 모아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20대에서 30대에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거나 유튜브에서 대박나서 구독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 눌러주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금액을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후 기준 연 7%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 시 20살부터 매달 약 5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30대 중반에 가능한 시나리오죠.
여기서부터 파이어족의 모순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현실을 깨달은 일부 파이어족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간 지출을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줄이면 35세까지 5억 6,425만 원만 있어도 이 돈을 연 4% 수익률로 운영하여 매년 2,500만 원씩 35세부터 95세까지 60년간 인출하고 95세의 자산이 정확히 영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파이어족은 극단적인 저축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의 20%에서 25% 정도를 저축하라고 하지만 파이어족은 60%에서 80%까지도 합니다. 연간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지출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달에 180만 원 이상은 저축해야 하니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인덱스 펀드 투자입니다. 파이어족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셨다시피 핵심은 절약입니다. 그리고 이 절약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새 차를 바꾸거나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호화로운 휴화를 따라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할 겁니다. 자주 간과되는 위험 요소도 많은데 4% 룰은 은퇴 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개인적인 변수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사고가 나거나 결혼 같은 큰 지출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국 사회 특성상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 문제도 파이어 달성에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35세까지 5억 6,425만 원만 모으면 일을 안 해도 95세까지 매년 2,500만 원만 쓰면 놀고 먹으며 살 수 있다는 이론은 이론만 놓고 보면 사실이지만 이는 변수가 전혀 없을 때를 가정한 상태이고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실제로 파이어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다만 이들은 원할 때만 일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유연성을 얻은 셈이죠. 직장에 의존하지 않으니 가능한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단순하지만 스트레스 없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행위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파이어족은 SNS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상이 파이어족을 비난하거나 꿈을 쫓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충분한 자산을 모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죠. 문제는 파이어를 단순히 마인드만 바꾸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이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기회를 누릴 수 있었는지가 파이어 달성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에 성공한 사람들에겐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고 유튜브에서 팁을 얻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은퇴 생활을 보여주며 누구나 가능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고급스러운 은퇴 라이프를 보여주며 비싼 수강료를 받는 자들에겐 경계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파이어에 도전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하는 건 파이어는 생활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정상적인 은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적은 소비를 요구합니다. 투자 수익에 삶을 의존하게 되며 그에 따른 리스크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중간에 다시 일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경력이 오랜 시간 단절된 상태에서 그동안 지내온 생활 루틴을 완전히 바꿔가며 다시 직장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리스크와 제약들을 감수할 만한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